99%의 셀러는 기획하지 않아요. 저는 요거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기획하는데요 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죠. 근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기획 방법을 들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획은 하지 않겠구나, 99%의 셀러는 진짜 기획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겠구나를 바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오늘 라이브 특강의 주제는 2233% 로아스라고 하죠. 광고 효율 2233%의 폭발적인 효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정말 미쳤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면은 요런 식으로 14일 15일 주문건입니다. 지금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주문이 지금 미쳤어요. 지금 주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문만 많이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 매출을 좀 들고 왔습니다. 11월 13일 수요일날 900만원 달성하더니 15일 금요일날 1000만원 막 찍을까 말까 막 저희 월차트리 단톡방에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막 이랬는데 950만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드디어 1000만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1매출 1000만원은 2022년도인가? 그때 2022년 말 정도에 제가 한번 달성하고 그 뒤로는 달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2024년 11월에 한 번 더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표님들께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매출만 나오고 광고비만 많이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 효율을 좀 들고 와봤는데 2024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응이 좋았던 소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비용 네이버 GFA 광고거든요. 보면은 520만원 써가지고 총 전환 매출액이 6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시면은 450만원 써가지고 5200만원, 120만원 써가지고 1400만원, 200만원 써가지고 1600만원, 150만원 써가지고 1500만원 이런 식으로 광고 전환 매출액이 이렇게 찍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효율, 고볼륨 이런 적은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광고를 보다 보면은 어떤 광고는 볼륨이 되게 높으면은 효율이 좀 떨어지고 어떤 광고는 효율이 되게 높으면은 볼륨이 좀 떨어지고 이런 장단점이 존재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네이버는 고볼륨 고효율을 가져갈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면은 4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4년 전에는 쇼핑몰 완전 초보 시절 그때 저는 찾아 헤맸습니다. 이 방법을. 어떤 방법이었냐면 대표님들 광고 대행사에서 전화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전화를 받아봤어요. 자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로 02로 전화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네이버 공식 광고 대행사라는 거예요. 저는 자다가 벌떡 눈이 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전화가 온 건가? 나 선택받은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얘기를 해보니까 광고 대행사에서 자기네들한테 맡기면은 로아스 이거를 되게 많이 올려줄 수 있고 지금 자기네들한테 맡긴 고객사들이 로아스가 되게 높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이 온라인 쇼핑몰에 존재를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SNS 채널 보다 보면은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해서 광고비 1억 써가지고 10억 매출 내고 요렇게 한다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거 보시면은 진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라는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초보 시절에는 저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전에 저는 이 방법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이런 방법을 찾아 헤매는 데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년이 흐르고 나서 저는 그 비밀을 결국 알게 됐어요. 있긴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뭔진 모르겠으나 있긴 있었다. 그리고 그걸 찾게 되었고 지금 저는 원하는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을 오늘 전부 다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기획입니다. 한번 잘 들어주세요. 내가 모르는 어떤 광고 세팅 방법이나 광고 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어디서 광고를 하는지, 메타라든지 GFA라든지 파워링크라든지 쇼핑 검색 광고라든지 이런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새로운 광고 매체가 있는 게 아니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세팅법에도 물론 기본적인 세팅 방법은 있겠지만은 뭔가 특출나게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열쇠가 어디 있었냐 하면은 기획에 열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획이라는 거는 저번 주에 질문을 주셨어요. 옹크님 기획이 뭔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기획은 쉽게 말해서 계획하는 것이다 라고 일단은 머릿속에 좀 저장을 할게요. 근데 요렇게만 말하면 또 좀 잘 안 와닿죠. 자, 그래서 이 쇼핑몰에서 기획이란 뭐냐? 쇼핑몰에서 기획이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품 기획과 상세 페이지 기획. 그리고 여기에서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마케팅과 광고를 붙이면 매출이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이게 전체적인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99%의 셀러는 기획하지 않아요. 저는 요거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기획하는데요 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죠. 근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기획 방법을 들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획은 하지 않겠구나, 99%의 셀러는 진짜 기획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겠구나를 바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면은 우리가 기획만 할 줄 안다면은 1%의 셀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상품 기획과 상세 페이지 기획, 이게
이게 오늘 강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상품 기획부터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상품 기획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게 뭐냐면 키워드를 먼저 찾는 거예요. 키워드 먼저 찾는다. 이거는 대부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키워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워드를 막 찾는데 스웨트 팬츠, 남자 와이드 팬츠, 벌룬 팬츠, 남자 와이드 트레이닝 팬츠 하면서 이렇게 키워드를 다 찾아요. 일단 이 키워드를 찾는 것까지는 대표님들이 다 똑같이 하세요. 왜 그렇게 키워드를 먼저 찾아야 되냐면 이 키워드는 소비자들, 고객님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 가지 기획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 정석적인 키워드를 먼저 찾는 방법을 선호하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핵심은 여러 가지 키워드를 많이 일단 찾아놓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어떻게 활용하는 데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상품명을 미리 조합해 놓는 거예요.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키워드 먼저 찾는 거는 다 똑같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키워드를 찾아놓고 바로 상품 소싱에 들어간다거나 키워드를 찾아놓고 아니면 상품 소싱을 해놓고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상품명을 거기에 맞춘다거나 이런 식으로 순서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석적인 방법은 뭐냐면 일단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찾는 겁니다. 최대한 많이 찾고 나서 그 중에서 상품명을 미리 조합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번 상품명 스웨트 팬츠, 남자 와이드 팬츠, 벌룬 팬츠. 그리고 2번 상품명은 또 다른 키워드랑 합쳐가지고 뭐 회색 트레이닝 팬츠, 와이드 팬츠, 벌룬 팬츠 2번 상품명. 이런 식으로 계속 조합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할 때 이렇게 상품명을 미리 조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인 상품명에 맞는 디자인을 미리 조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이 기획 단계는요 아직 촬영하기 전이에요. 그렇게 상품명을 키워드를 찾아놓은 걸 토대로 1번, 2번, 3번 미리 후보를 짜놓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상품명을 짜놨죠? 이거에 맞는 디자인을 조사하는데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을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카테고리를 판매하고 있어요 지금? 의류 카테고리를 판매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감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미 팔리는 디자인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정해져 있느냐? 여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패션 계정, 그리고 쇼핑몰 계정, 그리고 패션 유튜브. 이거 정말 많이 봐야 됩니다. 그걸 보고 아 요즘에는 이 A라는 제품에 맞는 디자인에는 요런 식의 디자인이 많이 팔리겠구나를 예측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버티컬 커머스 탑 100 이거 계속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떤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되고 있는 제품의 디자인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보라고 하니까 대표님들이 안 봐요. 그래서 제가 과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어떤 과제냐면 우리 룩판이라고 하거든요. 룩판 패션쇼 같은 것들 할 때 패션쇼의 핵심 디자인들, 핵심 주제들 이런 것들 선정할 때 룩판을 짜요. 여러 가지 코디들을 쫙 해놓고 하는 건데 거기서 조금 따와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필수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까 스웨트 팬츠, 남자 와이드 팬츠, 스웨트 팬츠 이런 키워드를 뽑았잖아요. 그럼 그것들로 이제 상품명을 만들었는데 그 상품명에 해당하는 디자인들을 여러 가지 채널에서 모아가지고 그림판이나 PPT에다가 다 모아두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 이때 같이 가격대도 미리 파악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버티컬 커머스의 한 장에 1, 2만원대야. 비싸도 29,000원 위로는 없어. 그런 것들을 메모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1+1 제품이 많이 팔리는데 이것들의 가격대가 2만원에서 3만원이다.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키워드 찾았고요. 이 키워드로 미리 상품명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상품명에 맞는 디자인 찾았어요. 거기에 판매가까지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판매가를 미리 정해놓고 가기 때문에 도매가가 자동적으로 산출이 되는 겁니다. 왜? 도매가는 판매가의 40% 밑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실수를 할 확률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입니다. 상품 기획이라는 거는 첫 번째 키워드를 먼저 찾고 상품명 조합하고 그 상품명에 맞는 디자인 조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디자인 조사하면서 가격대를 미리 설정하는 겁니다. 이 작업들은 시즌이 들어가기 전에 혹은 상품이 이제 들고 오기 전에 미리 꼭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것들이 상품 소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 하루 매출 1000만 나오고 뭐 한 달에 뭐 매출 3, 4억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저랑 이제 시작한 지 막 한 달 차 된 쇼핑몰 대표님들이랑 차이가 뭐냐면 소싱에 기준이 없어요. 대표님 요거 왜 올렸어요? 왜 들고 왔어요? 동대문에서 물어보면 그냥 좀 예뻐서요. 뭐 이렇게 대답하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번 주에 업로드한 그 제품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안 들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마케팅이나 광고를 해봤자 돈을 버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상세 페이지 기획이었어요. 자, 방금 전에 상품 기획은 옹크트리가 4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럼 그거에 맞게 한번 다시 정리해서 적용해보면 되고, 그럼 그 다음 상세 페이지 기획은 어떻게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리 계획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어떤 걸 계획하냐. 저는 상세 페이지만 생각하면은 머릿속이 정말 하얘져요. 상세 페이지 기획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기획해놔야 되는데 어떤 걸 기획하냐, 요겁니다. 멘트와 시각자료 요거 캡처하십시오. 상세 페이지 기획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피드백 매주 하고 있잖아요. 피드백 할 때 보면은 주인장 코멘트 이래가지고 언니들 이 제품은 정말 뭐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정말 강력 추천하고 막 이런 거 적어 놓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게 되냐면은 스마트 에디터를 켜요. 상품 등록하려고 기획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키고 나서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세 페이지를 완성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상세 페이지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색하고 설득력도 없고 진짜 지루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지금 이 라방을 보고 계신 우리 대표님들은 상세 페이지 기획, 적어도 내가 오늘 이후로는 무조건 멘트와 시각 자료를 준비해놓고 들어가겠다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질문하실 수도 있죠. 멘트와 시각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자, 요거의 답변은 되게 간단해요. 내가 뽑아놓은 키워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예시로 스웨트 팬츠, 남자 와이드 팬츠, 벌룬 팬츠, 남자 와이드 트레이닝 팬츠를 통해서 상품명들을 조합해봤잖아요. 1번 상품명, 2번 상품명, 3번 상품명. 이 상태에서 딱 두 가지 질문만 던져보면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이 키워드를 왜 검색하지? 그리고 니은,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지? 이 두 가지를 던져보면 게임 끝납니다. 우리 상세 페이지 기획하거나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냥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키워드 먼저 찾아놨잖아요. 그죠? 그럼 그 키워드를 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생각나는 것부터 적어보고요. 생각이 안 나면 그때 타사 리뷰를 활용해서 완성하는 겁니다. 이 기획과 니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때 타사 리뷰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기준 키워드가 뭐였냐면은 남자 와이드 팬츠였고요, 벌룬 팬츠였고요, 스웨트 팬츠였고요, 스웨트 팬츠였어요.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적어봅시다. 벌룬 팬츠 요거 왜 검색할까요? 이 핏이 유행이니까. 그리고 남자 와이드 팬츠 이거 왜 검색할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보면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요, 내가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겁니다. 자, 남자 와이드 팬츠 검색하는 이유, 기존의 바지가 불편해서 검색할 수도 있겠죠. 생각 안 나면 넘어가요. 뒤에 니은,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지? 이제 타사 리뷰를 같이 보는 겁니다. 안감이 되게 싸구려예요. 막상 입어봤더니 기장이 짧아요. 생각해보고 생각 안 나면은 리뷰 조사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왜 검색하는지, 그 다음에 문제점,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가 뭐다? 정리해놓고 내 상품에 해당하는 것들을 여기서 뽑아내면 됩니다. 위에 세 개를 쓸 수 있어. 그럼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요. 그리고 기장이 짧다를 해결할 수 있어. 왜냐면 내가 들고 온 팬츠는 기장이 더 길거든. 그럼 이거 체크. 쓸 수 있는 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멘트를 만드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가 만약에 기장감이라는 셀링 포인트를 쓸 수 있어. 그러면 이런 멘트를 짤 수 있다는 겁니다. 트레이닝 팬츠의 핵심은 기장감입니다. 가지고 계신 팬츠의 기장감을 확인하세요. 기장감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비교 제품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셀링 포인트를 기장감으로 잡았다면은 요런 멘트들을 짜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셀링 포인트가 만약에 안감이라면 지금 당장 안감을 확인해보세요. 행동 촉구를 하잖아요. 자, 이러면서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씩 완성해보는 겁니다. 지금 전체 셀러 시장의 셀러 99%는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기획하지 않아요. 왜? 귀찮으니까.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근데 우리 라방을 보고 계신 대표님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단계별로 기획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팁 들어갑니다. 많이 실수하시는 팁. 멘트 하나를 적을 때는요, 거기에 맞는 하나의 시각 자료를 무조건 준비를 하자. 되게 많이 실수하시는 포인트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부드러움이라는 셀링 포인트를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말로만 부드럽다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각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초보 셀러분들은 말만 부드럽다 해놓고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는 시각 자료를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흐름이 어색한 거고요. 1멘트 1시각 자료, 이거를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멘트는요, 짧고 간결하게. 요거 제발 습관적으로 짧게 만들려고 해보세요. 시각 자료는요, 직접 촬영하세요. 내가 하기 쉬운 것은 남도 하기 쉽다. 내가 그럼 직접 촬영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들도 어려워요. 그런 것들로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흐름 체크하기. 상세 페이지에는 제가 상세 페이지 흐름 특강을 할 정도로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을 맞추는 팁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내가 부드러움이라는 포인트를 얘기하다가 박음질에 대한 포인트로 넘어가고 싶어. 그런데 초보 셀러분들은 그냥 부드럽다, 체크 포인트 1, 체크 포인트 2, 원단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1번과 2번을 이어줄 때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여기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 반박하기예요. 부드럽다를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원단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고 싶어. 그러면 이때 그러면 혹시 원단 안감은 싸구려이지 않을까요? 혼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감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타사 안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스스로 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면서 연결하면은 상세 페이지 흐름이 되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일론 팬츠를 팔고 있는데 나일론 팬츠가 탄탄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시원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때 그러면 혹시 덥진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기를 통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거 제가 좀 많이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셀링 포인트를 1번 셀링 포인트, 2번 셀링 포인트, 3번 셀링 포인트 했어요. 그 다음 이제 4번으로 넘어가려는데 뭔가 좀 어색해.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상세 페이지 전체적으로 흐름이 되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팁
기획과 기획 방법들을 적용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품을 준비를 해보자고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모든 상품을 하나씩 기획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그런데요, 기획되지 않은 상품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품 등록만 하는 게 셀러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등록해놓고 어떤 걸 해야 돼요? 광고나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기획되지 않은 상품에 광고나 마케팅을 하면 효율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 느껴보신 분들은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효율이 안 나요. 매출은 유입, 전환, 객단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전환단의 작업들, 이게 뭐였다? 기획이었다. 이 기획이 옹크트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기본기예요. 기본기가 갖춰지고 나서 거기다가 유입을 때려 부어야 매출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너스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획해놓은 내용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짜놓으면은 우리가 어디다가 쓸 수 있냐면 이걸 기반으로 나중에 숏폼 만들 때 쓰고요, 광고 배너 만들 때 멘트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어 놓은 거를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디 쓸 수 있냐면 라이브 방송에 쓸 수 있어요. 라이브 방송에 어떻게 써요? 우리가 방금 짜놓은 포인트들이 있었잖아요. 셀링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